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무시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영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 수식어, 수식어는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를 나타내고요. 보통 영어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습니다.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또 수식어 나오고 뭐 목적 보호 나오고 또 수식어 나오고 막 이런 구조예요. 또 수식어 나오고 막 이런 구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뼈대가 보통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 덩어리는 수식어에 해당되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덜 중요한 정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덜 중요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명구를 파악을 못 한다면. 그리고 가끔은 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문장의 뼈대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 이게 얘네들 때문에 이 수식어들 때문에 요게 이제 전명구죠.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도대체 문장의 뼈대가 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의 뼈대 중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도 수식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명구 그리고 그 전명구를 이루고 있는 전치사의 개념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식어 그 자체로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의 뼈대를 알기 위해서 수식어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전치사의 뜻을 하나하나씩 그림으로 쌤이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최대한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전치사의 개념을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치사의 의미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 앞전자 위치. 쌤이 뭐 한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앞전자 위치. 앞에 위치하는데 뭐 앞에 위치한다? 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영어로도 전치사가 preposition이라고 그래요. preposition. 이렇게 써요. preposition. 근데 프리가 라틴어로 미리 먼저라는 뜻이고 포지션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한자어나 영어나 의미가 같습니다. 즉 전치사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처럼 무언가 앞에 위치하는데 무언가 앞에 그 무언가는 바로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맨날 전명구, 전치사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명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명사에서 그 영향력이 끝난다.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셔야 되고 혹은 뭐 전치사하고 전명구라고도 짧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하면 돼요. 알았죠? 쉽게 얘기하면 역할은 두 가지. 형용사 역할도 하고 아니면 부사 역할도 한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볼 때 전치사구만 잘 찾아도 문장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쌤이 예시를 들었던 문장의 뼈대는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물론 이제 저 수식어구 자체가 중요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쌤이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6대 4 정도 비율. 그래서 약간 안 중요한 게 한 6이고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한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쌤의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정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전면구를 괄호로 치고 그냥 없다 셈 치는 거죠. 이런 뼈대만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뼈대만. 이런 뼈대. 자, 저 뼈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수식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뼈가 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이 뭔지도 알아야지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장 구조가 특히 잘 보인다. 오케이? 자, 일단 전명구에 대한 개념 설명 하기 전에 전명구의 개념을 설명했군요. 자, 전명구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왜 얘가 중요한지,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수식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가끔 중요한 정보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치사의 기본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on이 보이네요. 1번은 on은 뭐냐면 표면에 달라붙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림을 쌤이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뭔가 상자 위에 올라갔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자, 요 붙어 있는 상태를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on이라고 하고요. 무언가가 켜져 있는 상태, 켜져 있는 거. 이럴 때 또 on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보면 뭔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이럴 때 on을 쓰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물리적인 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뭔가 켜지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할 때 on을 씁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요 전치사는 뉘앙스로 좀 약간 느낌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쌤이 그림을 준비한 겁니다. 저런 그림을 이미지로 잘 떠올려 보시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짓거리다가 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전면구가 커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그죠?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주고 여하튼 요걸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예문 뭐뭐에 붙은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a mosquito on the ceiling 천장이죠. 이게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천장에 있는 붙어 있는 하면서 이 전체가 앞에 있는 모스키토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전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스키토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식어 우리가 이제 문장 해석할 때 그냥 수식어 M이라고 표시하고요. 근데 이걸 이제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otice 공지문 on the door 문에 딱 붙어 있는 공지. 그래서 얘도 수식어인데 이제 앞에 있는 노티스 공지문을 꾸며줬으니까 역시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죠? 그녀는 removed 제거했다 contact 렌즈를 on her left eye. 요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항상 가로치고 수식어인데 렌즈를 꾸며주겠죠. 그녀의 왼쪽 눈에 붙어 있는 렌즈니까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로 쓰인 수식어가 되겠고 He went out. 그는 나갔다. On hearing the news. 자, 요거는 물리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물리적으로 뭐가 붙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on ing 하면 수거로 우리가 외우긴 했어요. on ing 이렇게 쓰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이게 왜 뭐뭐 하자마자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Why?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on은 두 개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앞에 상황과 뒤의 상황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뉴스를 듣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유를 알고 암기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전면구 여기서 가로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어가 이제 동사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또 목적어예요. 히어에. 그러면 이 on이 여기까지 커져야 돼요.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알지? 여기까지 한 방에 가야 돼요. 얘가 이제 수식어가 되고 얘는 이제 부사 수식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간 거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on은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붙어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까지 물리적인 상황이었고 자, 뭐뭐에 붙은 이런 뜻이 있고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about이잖아요. 그렇죠? about은 약간 대략적인 거고요. 약간 비전문적, 약간 대략, 추상적, 대략적인 거고 그 다음에 on을 쓰잖아요. 그러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좀 깊게 팠을 때 on을 쓸 수 있어요. 전문적일 때. 자, 그래서 about하고 한글은 똑같은데 한글에 대한 해석은 똑같은데 약간 딥하게 파고들면 좀 다른 점이 있다. 자세하게 뭔가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뭔가를 파고들었을 때 on을 쓴다. 자, 그러면 learn 배운다. on Spain 스페인어에 대해서. 근데 좀 더 자세히 배운다. 밑에 거랑 예를 들면 스페인에 대해서 이건 스페인에 대해서군요. 요거 밑에 거는 스페인에 대해서 약간 대략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고 위에 거는 스페인어를 파고들려고 하는 거야. 아주 자세히. 그 차이가 좀 있다. 근데 한글 해석은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죠? 거의 똑같죠? Information on the test. 그 시험에 대한 정보. 역시 수식어인데 형용사가 되겠죠? 얘는 다 부사예요, 지금 수식어가. 왜? 다 동사가 learn을 꾸며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어, 부사. 자, my thought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이 문제에 대한이 역시 앞에 있는 thought를 꾸며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 거죠. about 써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쓰면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또 수식어인데 이제 앞에는 thought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겠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 on이 이제 계속 동사랑 쓰이면 약간 계속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하고 같이 쓰이면 약간 계속 진행의 의미가 강하다 생각하시고 또 house 그 집은 is on the fire 불이 붙어 있는 상태 불이 붙어 있다 불이 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수식어가 되겠고 he is 다 동사랑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e is on his way home. 자, 이거 뭐 수거로 이제 우리가 외우긴 했는데 on one's way to는 이제 생략 가능도 하고요. 뭐뭐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도중에겠어? 이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on이 그 자체로. 그래서 그는 어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오케이. in the way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확실히 혼자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지. 싸가지 없게. 자, 그러면 이게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막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간 in the way. 그러면 방해되다. 방해되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in the way가 뭐 길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get in the way 방해가 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he's on vacation. 그는 휴가 중에 있다. 저기 계속 진행의 의미예요. this space 있고 꽃병은 in 야 이거 스펠링이 오타네요. is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꽃병은 on sale. 세일이 할인이잖아요. 그럼 할인 중에 이런 뜻이 되겠죠. 할인 중. 역시 수식어가 되겠고요. 할인 중에 있다. 자, 진행. 할인 중. 그죠? 가는 도중. 불에 타는 중. 휴가 중. 그죠? 진행의 의미. 자, 일단 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about이 되겠어요. about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친숙한 전치사이기도 한데 요거를 좀 딥하게 파고들어 볼게요. 자, about은 주변에 대략 뭐뭐에 대해 이렇게 가장 많이 우리 외웠죠. 뭐뭐에 대해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죠. 이렇게 주변 요거를 about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뭔가 가운데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되는 느낌. 요것도 about이긴 해요. 자, 이것도 확장 하나 더 추가하면은 뭐뭐에 대해 그러면 너에 대해서 주변만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want to know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럴 때 너의 그 주변 머리만 알고 싶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다. 너의 뭐 기본 핵심도 알고 싶지만 너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다.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요 느낌도 있어요. 오케이?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뭐뭐에 대해 가장 일반적이고요. 약간 추상적일 때 쓴다고 그랬죠? 자세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때 book, 책인데 꽃에 대한 책, 관한 책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꽃에 대해서 이렇게
꽃에 대한 책 역시 수식어인데 앞에 명사 꾸며줬으니까 북이 명사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로 쓰였고 there's something 어떤 것이 있다 이상한 어떤 것이 있어요. aboutin 그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부사로 쓰였네요. 그죠? 수식어인데 그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about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말 그대로 약 대략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about 10,000 people 대략 약 10,000명이 되겠네요. 10 곱하기 1000이니까 그죠? 산수 못하는 사람 없죠? 자,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거야. about는 대략 정오쯤 12시쯤 정오 이렇게 가로치면 되겠죠. 수식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을 나타내는 자, 이리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리저리 와리가리 이런 뜻이 또 있어요. about이 자, wander 배회하다라는 뜻이죠. 배회하다 배회했는데 about the street 거리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배회를 한다. 그리고 또 수식어인데 이제 wander를 꾸며준 거죠. 그러면 얘는 부사 수식어가 되겠죠.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그 영화는 be about to begin. 이건 또 수거를 우리가 외웠어. 자, 그러면 잘 보면은 be about가 우리 어떻게 수거로 외웠어요? 막 뭐뭐 하려 하다로 외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왜 막 뭐뭐 하려 하달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뭔가가 시작하는 이 주변 가장 기본적으로 주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여기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시작점인데 여기 땅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땅 하려고 그러는데 요 주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 주변에 여기 땅 출발선이에요. 요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어때 지금? 뭘 막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뭐뭐 하려 하다가 된 겁니다. 주변 출발선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어거지가 아니라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그냥. 어차피 외워야 되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동사 처리 다 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be about to 하면은 막 그 영화가 시작하려 한다. 동사 처리 하시고요. launch 자 런치는 발사예요. 지금 점심이 아니야. 그렇지? 발사 무슨 로켓가 발사한다는 거야. 자, is about ready. 막 준비되었다. 막 준비되었다. 동사 처리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사실 오케이. 동사 처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발사가 막 준비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off. 자, off를 한번 볼까요? off는 분리. on의 반대긴 한데요. 뭔가 분리되고 단절되었을 때 떨어져 나갔을 때 off를 써요. 그래서 뭔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뚝 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잘렸나? 자, off 이렇게 벗어났을 때 또. 그 다음에 off 이것도 이렇게 이건 뭐야 그림이 자, 이것도 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절. 폭발의 의미인가? 자, 봅시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fell off ladder. 그는 떨어졌다. 사다리로부터 떨어졌다. 사다리에서 단절이 된 거죠. 떨어져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갔다. Hands off. 손대. 그죠? 이것도 떨어져 나간다. He is off duty. 자, 이거 duty까지 수식어 처리하시고 그는 off duty. duty가 원래 의무잖아요. 그렇죠? duty가 의무인데 의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off.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비번. 그러니까 본인 출근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오늘 비번인데 그러면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번. 일을 안 한다. 쉽게 얘기해서. 듀티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듀티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니까. It is off the point. 그것은 포인트가 요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이것도 벗어난 거예요. 단절된 거니까. 그래서 요점을 벗어났어. 딴 얘기하지 마. 요점을 벗어났잖아. 본질을 흐리지 마. 뭐 이런 거죠. I can't take my eyes off you. 노래도 있는데 난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Take my eyes off you.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off 너에게서 단절 수식어죠. 그죠?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off 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4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는 4가 있어요. 4는 기본적으로는 뭐뭐 향하는 거 그림으로 표시된 거를 한번 보면 뭐뭐를 바라보며 향해 있는 4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 보면 자, 이 사람이 뭔가 여기서는 문을 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널 위해 내가 뭔가를 해주겠어. 그래서 약간 뭐뭘 위해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뭘 향해라는 뜻도 있고요. 향해서 가는 느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느낌 가져가시고요. 자, 예문 볼게요. 무엇을 위해 가장 4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I bought a book 책을 샀는데 너를 위한 책 하면서 book을 꾸며준 거죠. 그래서 수식어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너를 위한 책. 이 영화는 is for adult 어른을 위한 것이다. 자, 성인 영화란 얘기죠. 그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좀 약간 확대를 해볼까요? 오케이. 뭐뭐에 대해 뭐 이유를 나타낼 때도 그러니까 약간 about하고 비슷한데 보통 이제 약간 이유를 나타낼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eason 있잖아요. 이유 이유할 때 for를 많이 써요. 뭐뭐에 대한 이유 어떤 명사에 대한 이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긴 한데 우리나라 말상으로는 근데 이유를 나타낼 때 주로 쓴다. I scolded 나는 꾸짖었다. 꾸짖다란 뜻이에요. I를 꾸짖었다. For his lie 그의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 때문에 꾸짖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뭐에 대해긴 한데 이유를 나타냈다. 자, 요거는 키드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지금. 거짓말에 대한 키드 이상하잖아요. 요거는 앞에 있는 scolded 동사를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로 쓰이는 수식어가 되겠고요. 거짓말 때문에 꾸짖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demand 요구인데 for sugar 설탕에 대한 하면서 앞에 있는 demand를 꾸며준 거죠. 이거는 설탕에 대한 수요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설탕에 대한 이건 이제 형용사로 쓰였겠죠. 앞에 있는 demand 명사를 꾸며주니까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오케이. 3번 숫자가 나오면 동안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뭐뭘 위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영어를 배워왔다. For 5 years 5년 동안 하면서 얘가 이제 수식어가 되겠죠. 5년 동안 study한 거죠. 그럼 얘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동사 꾸며줬으니까 He's going away. 그는 우리 go away 하면 사라지다라는 뜻인데 사라져 있는 중이다. 뭐 어디 나가 있다는 얘기죠. For a week, for a few week. a few는 몇몇 몇 개라는 뜻이니까 여기 s가 또 왜 안 붙었지? 오타가 있었네. 몇 주 동안 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도 go away를 꾸며주니까 부사 수식어가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뭐뭐로 향하는 기본적인 뜻으로 쌤이 그림으로 표현했죠. 여기 향해서 가장 기본적인 뜻 향하는 그 다음에 찬성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m for his offer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찬성하겠죠. I'm for his offer 나는 그의 제안에 찬성한다. 수식어 He called for 그는 불렀다. 여기까지 이제 수거로 외우기도 하는데 그의 개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개를 향해서 불렀다. 그 의미는
거기 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명과 하고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접근합시다. 그래서 그의 개를 향해서 불렀다. 그들은 불렀다. 여기서 요구하다로 쓰인 것 같아요. 요구. For the money. 돈을 향해서 불렀다니까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수거로 나오기도 합니다. 요구하다. leave가 떠나다잖아요. 그녀는 떠난다. s가 또 빠졌네. 이거 오타 이렇게 많아. 이거 s 빠졌다, 그지? For foreign country. 외국의란 뜻이죠. foreign. 형용사니까 여기서 가로치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꾸며졌으니까 country가 명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방에 가야 되겠죠. 외국 나라를 향해서 떠난다. 향하는, 향해서 찬성하는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into는 보통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데, 자, into는 결과. 일단은 물리적인 의미로는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있죠. 이렇게 뿅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 뿅 들어가는 상황. 이 상황을 into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 중인, 요 정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들어가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알았죠? 들어가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변화하고 움직이는 상황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사용할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turn A 여러분이 아는 수고로 얘기를 하자면 turn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변화시킨다. change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B가 결과적으로는 남게 되는 거죠. A가 B로 변한 거니까 결과는 B라는 얘기잖아요. B가 결과물로 남아있다. 그래서 결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안으로 결과. 쌤이 다 설명했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결과, 추상적인 내용일 때는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고 몸으로 이동해서 안에 약간 머무르는 상황. 그래서 int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쪽으로 향하면서 to는 몸을 향해서 이거 to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쪽을 향해서 가는데 약간 여기 머무르고 있는 상황, 요 상황. 오케이. 자, 나의 아들은 is into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컴퓨터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거로는 쌤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be into 하면 뭐뭐에 빠지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빠지다. She dropped. 그녀는 컵을 떨어뜨렸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Into pieces. 조각이죠. 조각으로 되었다. 수식어. 얘는 앞에 있는 drop. 꾸며준 거죠. 아니구나. 컵이 낫겠군요. 컵이 조각이 된 거니까. I could not put my emotion. 나의 감정을 놓을 수가 없다. into 뭘로? 단어로. 단어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into words. 자, 수식어가 되겠죠? 자, 여기가 말인 거예요. 이게 말. 이 말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된다. The little girl, 그 여자아이는 grew, 성장했다. into, 결과. 어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Beautiful young lady.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이 상황이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grew로 꾸며준 거예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 부사 수식어가 되겠죠? 여섯 번째로 to를 배우도록 할게요. 또 to는 방향과 결과. 이것도 결과긴 해요. 그쪽으로 근데 결과보다는 into가 전에 했던 into가 좀 더 결과의 의미가 강하고요. 얘도 결과는 있긴 한데 방향 쪽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방향으로 go to school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느낌. 그렇죠? for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 The way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길 하면서 길을 꾸며줬으니까 얘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I went. 나는 갔다. 집으로. went to the house. 자, 요거는 전체 수식어가 앞에 있는 went를 꾸며줬으니까 부사,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뭐까지 시간하고 어떤 숫자 뭐 이런 것이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뭐뭐까지 from A to B 알죠? A부터 B까지 가장 대표적인 거고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는 counted 셌다 to 10 10까지 10까지 셌다. 앞에 있는 counted 꾸며줬고요. Her hair 그녀의 머리는 떨어졌다. 어디까지? To her waist 그녀의 허리까지. 찰랑찰랑 긴 머리가 허리까지 뚝 떨어졌다. 그래서 뭐뭐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것도 fair을 꾸며주죠. 그 다음에 결과. 자, 근데 into보다는 좀 약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A부터 B까지니까 결국엔 B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B까지 갔다. The poor boy, 그 불쌍한 소녀는 starved, 굶었다. To death, 결국에는 죽었다. starved to death 하면 굶어 죽었다라는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자, to death,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To death, 결국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starve, 굶다, 굶주리다. 이걸 꾸며준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To silence. 침묵. 결국엔 침묵하게 되었다. 침묵 속으로 간 거예요. 결국에는. accident. 그 사건은 brought. 가져왔다. 그 프로젝트를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To on dead end. dead end는 막다른 길 이런 뜻이에요. 죽은 끝. 직독직해 하면 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이 되겠어요. 막다른 길로 그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사건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막다른 길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과. 그렇죠? 결국엔 죽었고 결국엔 충격을 먹어서 침묵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The commander, 그 지휘관은요. 지휘관이라는 뜻이고요. 지휘관은 called, 불렀다. 우리를 어디로? To attention, 집중으로. 이거 뭐야? 결국엔 우리를 집중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결국에는 이 상태, 집중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오늘은 7번까지 at, 전치사 at까지 하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전치사가 은근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3개 정도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at, 한 지점에 꼭 붙어있는 at, 이런 느낌. 좀 약간 좁은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이제 관역을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역.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여기 딱 꽂히는 장면. 여기에 딱. 여기 at이에요. 약간 정확하게 조준을 한 느낌.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도 at을 쓰고요. 시간을 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이렇게 화살표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화살표 느낌. 초점 괜찮네. 한 지점에 꼭 붙어있는 at인데 초점 몸을 향하는 건데 아까 for는 약간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는 느낌인데 얘는 좀 더 정확한 느낌. aim 조준해라. at a target 타겟에 조준해라.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타겟이니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at을 쓴 거예요. for보다는 to나 look, smile, shoot, bark. bark는 짖다란 뜻이에요. laugh, 웃는 건데 나를 정확히 겨냥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 at 하면 비웃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at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조준한 느낌을 갖고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So somebody threw, 누군가가 던졌다. 페인트를 at the president. 오우, 깡도 좋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진 거죠. 페인트를.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준의 느낌이 강하니까 초점을 맞춰갖고 at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점, 시점. 근데 좀 더 얘도 정확한 시간이 되겠죠. 시간적 측면에서 약간 정확한 느낌. turn left. 요거는 시간도 있지만 지점도 있긴 해요. 지점. 맞죠? 시점. 지점. 1번, 2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라. at the next corner. 자, 그 코너의 정확한 그 지점에서 꺾어라. 그래서 수식어인데
코너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꺾어라. 나는 맷 그를 만났다. 3시에 만났어요. 이것도 시간 나왔으니까 3시에 좀 정확하게 만나자. 만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I am 나는 있어요. at work 직장 일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식어가 되겠고. Her temper 그녀의 성질. temper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성질은 at boiling point. 보일이 끓다란 뜻이에요. 끓다. 온도 끓는 물 있죠? 그럴 때 보일을 씁니다. 근데 ing 썼으니까 얘는 포인트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쓰였겠죠? 이렇게. 그래서 끓는 지점, 끓는 점. 그래서 그녀의 성질은 끓는 점에 있다.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화가 났다. 화남, 굳이 아름답게 해석하자면 그녀의 성질은 끓는 점에 있다. 폭발 직전이다. 화가 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끓는 지점. 백도씨가 딱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딱 여기 있다는 거죠. 좀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뚫고 올라가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전치사의 전면구가 왜 필요한지 앞부분에서 설명했고요. 수식어를 걸러내고 중요한 뼈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수식어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때 전치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중요하다. 그리고 전치사의 개념을 그러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6번까지 했나요? 7번까지 했군요. 애까지. 전시사가 24개, 5개 정도 쌤이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가 3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